예,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1호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시장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쌀 생산이 늘어나게 돼 쌀값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농가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농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남는 쌀을 세금으로 모두 사주자는 야당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직불금을 현재의 2배인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불금은 재배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존 쌀 농사 대신 콩이나 밀, 가루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추가적 분석이 아닌 답장러식 주장일 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보고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정 농업의 미래와 농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13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양심과 소신대로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여야는 서로 공방을 주고받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안 되는 법 계속 만들고 이쪽에서는 계속 거부권하고 이게 뭐 하나 싶은데 4월 국회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거부권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안 될 수도 있다. 네, 네. 이제 법안에 따라서 네. 국민들한테 좋고 또 국가 여러 가지 뭐 기여하는 것도 있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희 당 입장하고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번에 아무튼 양곡관리법은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때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이유였어요. 이제 쌀 공급 과잉이 되고 또 농가가 정보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보 의존도가 너무 커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뭐 환멸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야당하다가 여당해서 입장 바꾸거나 여당하다가 야당하면서 입장 바꾸고 좀 이런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사선하면서 여야가 늘 바뀔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대목은 그 점 갖고 지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번 양곡관리법을 보면서 이게 뭐 정치의 실종 또는 협치의 부재의 결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해수에서 논의 과정에서도 거의 대화가 없었고요. 법사위 와서도 60일 동안 전혀 그 노력을 안 했습니다. 특히 쌀값 문제도 중요한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갖고 여야가 해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갖고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또 야당 법안의 문제점 지적하고 아니면 여야정 또는 농민단체 모여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요. 네. 아니, 거부권 행사하실 때 국회에서 토론이 부족했다. 여야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달라. 그 이유로 이제 거부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안이 나왔으면은 여당의 원내대표 당대표가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 갖고 야당의 대화를 요구했습니까? 없었어요, 사실요. 저는 이 법안 자체가 그 문제의식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는 농업의 현대적 전환이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쌀값 뭐 지금 떨어진다, 올라가고 딱 늘어가 그럴 때마다 현상적으로 계속 대응할 겁니까? 그건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나라 돈 들여가지고 남는 쌀 사서 그냥 썩히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건가? 아이디어 자체가. 좀 더 동민들을 갖다 돕기 위한 뭔가 좀 전향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대안을 놓고 논쟁을 해야지 저는 과연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쟁을 하는데 논쟁이 되겠냐라는 거고 좀 더 나가서 과연 문제의식이 합리적인가 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진보의 어젠다가 너무 낡았다. 이미 실패한 어젠다를 계속해서 들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로베스피에르의 우유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정책이지요. 로베스피에르가 모든 국민들에게 우유값을 싸게 매기겠다라고 해서 우유 반값으로 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소를 키우는 분들이 우리는 그럼 어떡하냐. 그것도 반값 다 반값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유가 없어져서 오히려 국민들은 우유를 못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로베스피에르의 우유이고요. 이게 결국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개입한다고 해도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나 혹은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봤던 부분이 아닌가. 또 나아가서는 부동산 정책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1년에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오히려 더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지금 밥을 덜 먹잖아요. 그 당시 밥을 3끼 먹었다면 지금은 평균 1끼 반 정도 먹는 것 같고 앞으로 더 작게 먹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필연적인 지금 트렌드고 또 태어나는 아이들도 지금 숫자가 작고 이러기 때문에 쌀 농사는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작물로 전환하는 걸 장려를 해야 되고 양곡관리법이 사실 쌀 전량수매법인데 그렇죠. 이런 논리면은 다 나와요. 밀가루는 우리밀 전량수매해달라. 또 한우 요즘 뭐 한우 전량수매해달라. 나아가면 반도체는 산업계의 쌀이고 반도체도 전량수매해달라.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건 국회에 모독하는 법이에요. 이게 지금 자꾸 전량수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수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법에 임의수매를 갖다 의무적으로 이런 조항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쌀 생산량이 3% 이상 초과 생산됐을 때 또 5% 이상으로 쌀값이 떨어졌을 때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지. 지원해주면은 더 많이 생산하고 쌀값 떨어지지. 그렇고 이게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떠나서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의도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정쟁을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거부권 유발법에 거부권을 약간 유발을 해서 되게 농촌에 고령자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사실 그분들의 생존권의 문제도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그 농촌 지원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쌀 농사 지어갖고서 거기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가격을 유지해 주는 게 그분들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건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지. 이걸 갖다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시장이 왜곡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무튼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정략적이다. 대통령하고 자꾸 각을 세워서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법을 통과시키는 거다. 그렇게 보질 않고 이게 이렇게 정말 볼 수밖에 이 문제에 없죠. 관련해서는 저는 정부나 여당이 지금 농촌의 현실들을 보면서 그 대안들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을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